시, 소설, 평론, 어느 문학 장르나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자연. 그래서 예술가들이 대부분 시골 출신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경상도 산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자연 속에서 어린 시절을 다 보냈는데 그 자연이 우리 문학, 예술의 본바탕이 아닌가 저는 늘 생각합니다. 자연 속에서 늘 자연을 대하면서 살다 보니까 우주가 그냥 내 삶 속으로 들어와서 어린 시절부터 그 우주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지금 하루하루 뛰어놀고 있는 골목길, 감나무, 뒷동산, 이 모든 것이 문학의 자양이 되는 것 같았어요. 물론 당시에는 그것이 문학이다, 예술이다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 가서 정규적인 학습을 받다가 보면은, 그리고 문학을 접하게 되는 순간 내 속에서 나도 모르는 것들이 이렇게 에너지로 뿜어져 나오는 그런 경우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시골에서는 흔히 푸성기 나무들을 막 잘라와 가지고 마당에 말렸다가 저녁에 땔감으로 쓰고 그럽니다. 그것이 말라가는 과정을 학교 갔다 와서 이래 마루에 앉아서 구경하노라면은 거기서 어떤 생로병사 같은 것이, 나무가 그 푸르던 이파리가 말라 비틀어지면서 드디어 부엌 속에 아궁이 속에 들어가서 불꽃으로 변지는 것을 보고 제가 맨 처음 썼던 것이 초등학교 때 쓴 장문이었어요. 그 땔감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 저는 그냥 늘 내 일상이니까 이런 것도 글이 될까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써버린 건데, 담임 선생님이 야, 좋은 이야기를 썼다, 너는 장래에 문학가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칭찬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내 문학의 가장 원형질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그 시절엔 전부 다 가난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먹는 것이 제일 큰 고민이었어요. 아이들도 친구들도 다 우리가 처지가 비슷했는데,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러 다니고 콩서리를 하고 남의 집 오이밭에도 들어가고 우박이 쏟아지는데도 밤주스로 다니고 이런 경험들이, 그것들이 나중에 보니까 다 문학의 자양으로 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문학가가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첫째, 어떤 환경, 종족적 환경, 그런 그 지배력이 가장 강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시골에서 자란 그런 태생적 환경과 유년적 환경이 특히 소설가들, 우리나라 소설가들한테 가장 기본적인 자양이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 때가 많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집안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일찍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런 가정 환경 때문에, 그래서 물론 그 시대에 우리 세대 모두가 가난했지만은 그런 불우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자랐기 때문에 흔히 지금 세대들이 말하는 꿈, 그런 꿈 같은 걸 꿀 여지 자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중학교를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부터가 목전의 문제였어요. 학교를 간다라는 건 아주 사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도 못 가는 아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하는 거였어요. 공장이나 시장이나 어디 가서 노동을 하는 거였는데, 때문에 어린 시절에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장래에 내가 뭐 되겠다 이런 꿈을 꿔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행이, 제가 중학 과정을 그래도 마쳤고 검정고시 합격증을 받고 서울로 갈 수가 있었고, 그러면서 정규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는 그때부터 비로소 나는 장래에 뭘 할까 꿈이 가능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고등학교 때도 크게 나아진 게 없었기 때문에 내가 장래에 문학가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품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겪고 생활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절실하게 느꼈던 걸 기회 있을 때마다 쓰다 보니까 그게 주위 사람들이 야 글이 좋다, 너 나중에 문학가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수시로 듣게 된 것이 일종의 계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제가 한 차례 대학 진학을 실패하고 국문과를 택한 것도 이제 그런 동기가 되겠죠. 그리고 국문학과에 들어가서 비로소 문학이 뭔가, 문학이 인간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개개인의 삶의 뭐를 어떻게 결정짓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름으로 정식으로 문학을 직면하게 된 것은 내가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으로 선택한 그때부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학 1학년 때, 2학년 때도 한두 편씩 단편 소설을 쓰곤 했습니다만은 그거는 거의 다 학교 과제물이었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였군요. 소설 창작론 강좌가 있었는데 그것도 물론 과제로 썼는데 거기 있었던 작품이 참으로 운 좋게 그해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정말 남들보다 빠르게 문단에 일단 발을 디디게 되었어요. 그것이 저한테는 행운이면서 한편으로는 불운이었다고 저는 여깁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남들만큼 충분한 습작 기간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원고지를 정말 내 키만큼 쌓아놓지도 못하고 일단 등단부터 하게 되었던 것이 요행이면서 불운이었다고 저는 지금도 여기고 있습니다. 여기가 제가 지금 거처하는 시골 텃밭입니다. 여기서 제가 소설을 쓴다고 여기 와서 머문 지가 벌써 이제 해수로 6년째 접어드는군요. 소설가가 되는 일,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흔히 말하는 가장 화려한 등단이라고 하는 일간지가 1월 달에 하는 신춘문예 당선되는 게 가장 지금도 권위도 있고 화려한 등단이 되겠습니다. 둘째가 전문 문학지에 추천을 받거나 신인상을 받아 가지고 작가가 되는 길도 있고, 또 스스로 장편 소설을 써 가지고 책을 내 가지고 작가가 되는 등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등단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 장래에 소설가가 되겠다라고 하는 젊은 친구들은 어느 것이 어떤 과정이 나한테 가장 적당한 코스일까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가장 어느 길을 택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습작 기간을 거쳐야 된다라는 것. 즉 우리의 삶과 자연과 우주와 여기에 대한 자기 나름의 개성적인 통찰이 있어야 되고 사색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통찰과 사색을 언어로, 문자로 얼마나 능란하게 독자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자신감이 섰을 적에는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 그것이 작가의 길로 가는 가장 핵심적인 길이라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여기가 제가 웃으면서 말하는, 그리고 정식 명칭이 동리지입니다. 동리지. 소설가 김동리 선생님 기억하시죠? 그
그 독리 선생님의 이름을 딴 조그만 연못입니다. 작년에 제가 여기서 쓴 장편 소설 고변이라고 하는 소설이 지난해 독립문학상 수상작이 되었습니다. 자랑 하나 할까요? 그 독립문학상의 상금은 우리나라 문학상 중에서 가장 고액입니다. 아주 거금이었어요. 제가 그걸 받고 고마운 마음에 아주 작게나마 무슨 기념을 할 게 없을까 하고는 그 상금의 아주 조그만 부분을 떼가지고 이 저수지를 만들고 이 숲을 좀 가꾸어 봤습니다. 그리고 친구들한테 재미삼아 여기는 독리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진짜입니다. 여기 나중에 진짜 돌을 자연석 하나를 세우고 독리지라고 이름도 서붙일 겁니다. 제가 존경하고 그리고 하는 그런 대선배이신 김동리 선생님의 만들어 주신 상을 제가 받은 것을 저는 늘 영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남은 인생 동안에도 많은 더 좋은 작품을 써서 독리 선생 같은 독리 선생님이 남긴 그 업적막 같은 그런 걸 한번 좀 흉내낼 수 없을까 하고 욕심을 내는 뜻에서 이 연못을 가꾸었다라고 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제 현재 마지막 꿈이기도 합니다. 집에 있을 때마다 젊은 사람들한테 주고 싶은 좋은 말 부탁한다 그러면은 제일 민망해요. 사실 젊은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게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 소설가가 되겠다라고 하는 젊은 친구들한테 하는 말은 간단합니다. 이것저것 하다가 안 돼가지고 소설 쓴다든가, 그 다음에 내 재주만 그리고 타고난 천성만 믿고 나는 무조건 내 혼자 그 길만 가면 된다. 이런 것은 상당히 위험스럽다라고 여깁니다. 첫째는 많은 책을 읽어야 됩니다. 서백, 동서양, 옛날, 현대 모든 작품들을 일단 다 읽어보고 그래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작품이 어느 지점쯤에 있는가를 자기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둘째, 그리하여 남들보다 더 많이 문학적 사고를 가야 됩니다. 그냥 생각이 아니고 문학적 사고입니다. 존재론과 관련된 그런 사고를 깊이 있게 하고 그 다음 하루에 최소한 원고지 10장 이상씩을 365일 무조건 써나가는 그런 훈련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고 그래서 최소한 5년이 지난 뒤에 나 이제 하산하겠다, 작가가 되겠다, 칼산판에 한번 나서겠다 하는 그런 용기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